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인썸니악 시티, 불면. 그렇죠? 불면의 도시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불면증의 도시 이럴 수도 없고, 잠들지 않는 도시 이러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인썸니악 시티 이랬어요. 인썸니악 시티, 부제가 뉴욕, 올리버 앤드 미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개해드린 올리버 섹스, 그리고 나, 올리버 섹스의 동성 파트너입니다. 저자는 빌 헤이스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늙음하게 거의 나이 30살 차이 났던 올리버 섹스를 만나서 올리버 섹스 교수의 마지막을, 선생님과 말년을 같이 하는 그런 연인이자 서로 간에 영감을 주고받고 훌륭한 그런 문학 작품을 함께 남기는 사람인데요. 소개할 때요, 저조차도 자기 검열에 걸립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늘 논란이 되거든요. 심지어 또 헌법 개정을 앞두고도 헌법 개정 절차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오고 있다, 그런 기사도 아침에 봤습니다. 올리버 섹스의 파트너인 빌 헤이스가 한국어판 서문을 특별히 썼습니다. 서문이요, 낱말을 사랑한 남자예요. 자서전도 번역이 됐고, 자서전 읽으면서 저도 그토록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시간만 나면 사진을 봤다는 겁니다. 그는 어원 찾는 것을 좋아했고, 동의어와 반의어, 서고, 욕, 회문, 해부학령의 신조어를 즐겨 익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축약은 반대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새로운 낱말 하나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말이다. 20권짜리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끼고 살고, 9살 되던 1942년에 올리버가 가장 좋아했던 이모로부터 받았던 규모는 훨씬 작지만 알찬 체인버 20세기 사전을 늘 찾아서 확인하고 오는 것 같다. 올리버의 낱말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낱말 꿈을 자주 꾸었고 때로는 꿈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네, 늘 올리버가요, 살아생전에 일기 써 그랬대요. 이 소설가에게.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훌륭한 칼럼니스트인데 제발 일기 좀 써라. 일기는 꼭 적어야 돼요. 늘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시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그래요, 꼭 쓸 거예요. 올리버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독신인지 아니면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기억하는 이런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점심이 끝나갈 무렵 나는 어느 쪽으로도 아무런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리버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데다가 격식을 차리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없는 자질들이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끌렸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올리버가 누군가와 사귀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일기를 쓴 거죠. 파트너가 되어서. 뉴욕 일기는 흐르는 시간만큼 쌓여갖고 750페이지가 되도록 한 번도 다시 꺼내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의 뉴욕 생활과 올리버에 대한 회고록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계획을 일깨웠다. 내가 적어둔 올리버의 긴 대화와 숱한 장면들이 마치 내가 다시 귀 기울여줄 날이 올 것을 알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2015년 8월에 떠났거든요. 그게 여름에 떠났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안식일 이런 글 썼잖아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글, 최고의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했던 많은 말, 그가 사용했던 많은 낱말에 나는 여전히 웃고 여전히 감동받는다. 가령 말기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그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했단 말, 그때는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담아 지금 이 시기,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글로 쓰는 것이지.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전율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든지 들려주고픈 말이 있으리라. 낱말과 글을, 글쓰기와 읽기를, 그리고 책을 올리버 섹스가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는 모든 얘기. 이게 서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주거나 전화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읽은 명문들이나 좋은 시나 이런 것들을 보내요. 오늘 아침 이 문장 보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담아 지금 이 시기,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글로 쓰는 것이지, 지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담아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글로 써라, 이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때, 불면의 도시 맨 앞에 시작하는데 앞에 명문들 소개하잖아요. 이랬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더 두렵다. 올리버 섹스. 2009년 10월 30일.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올리버가 눈 감고 침대에 누워있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써지고 있어. 그가 설명한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작별 편지이다. 좀 있다가 그 편지들을 비서관에게 구술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손이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이다. 쓰고 싶은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도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마음이 담긴 글이다. 물론 머지않아 그는 답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편지에 대해 나도 생각이 많습니다. 나도 올리버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 어느 날 툭백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편지의 첫 줄이에요? 올리버가 씩 웃는다. 그렇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편지죠. 당신이 내게 의미하는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올리버는 나를 가까이 불러 꼭 안아준다. 돌아가시기 직전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설혜심 선생입니다. 이분 강의도 잘 하시나 봐요. 교육인적점부 베스트 티처상, 연세대학교 최우수 강의상, 최우수 업적교수상, 최우수 교육자상도 수상했대요. 몰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6, 17세기 영국 온천어 상업화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연대 상학과 교수인데 제가 이 양반 책은 그랜드 투어 읽은 것 같고 온천어 문화사 읽은 것 같고 서양의 관사가 그 긴 그림자는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이분이 그동안 6편의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3권을 사고 읽었으니까 많이 읽은 편이죠. 소비의 역사인데요. 소비사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요한 학문으로 떠올랐다네요. 한참 전에 제가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에 맨 처음에 백화점이 생기고 백화점에 쫙 진열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훔쳐가요. 그때 프랑스 범죄 사회학파 한 사람이 락가산이라는 사람이 제가 전에 형사정책을 했어서 그걸 기억하는데 이건 백화점병,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절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백화점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백화점 절도라고. 여기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백화점 절도, 백화점병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런 식입니다. 소비사를 훑어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속설계 유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616년 임종을 앞둔 세익스피어,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거든요. 작년이죠. 한국은 조금 그냥 넘었습니다. 유럽 쪽은 세익스피어 사후 뭐 몇백 50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행사들 많았어요. 이를테면 오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마르틴 루터, 그렇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몇 년, 167이겠죠. 예. 그 500년 뭐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지금 세게 하고 있거든요. 임종을 앞둔 세익스피어 유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아내 앤 해서웨이에게 준다. 첫 번째 침대는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세익스피어 유언장은 진짜다 가짜다 이 논쟁이 있답니다. 가장 좋은 건 부인한테 줘야지 왜 두 번째로 좋은 걸 줬을까 이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호기심을. 이를테면 그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장이 특별히 랭캐스터 지방하고 영국의 셰필드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자세히 적어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소비했고 뭘 가졌는지 소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8세기 여성들의 경우 가보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물건보다는 새 물건을 좋아했다. 셰필드에 사는 앤 알렌이라는 사람은 600파운드 정도 재산을 남긴 중간 계급에 속했던 과부인데 의류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동생에게는 가장 좋은 가운과 검은색 윤이 나는 모직 패티코트, 슈미즈 6개, 검정색 손수건 2장과 2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실크 손수건 2장, 코르셋, 검은색 실크 벨트, 체크 무늬 앞치마 3장, 흰색 앞치마 3장, 챙 없는 모자 6개, 평범한 모자 2개, 포켓 손수건 2장과 흰 손수건 2장을 준다. 그리고 가장 큰 조카딸에게는 슈미즈 2개, 검정색 실크 손수건 1장과 색깔 있는 실크 손수건 1장, 챙 없는 모자 2개와 손수건 1장을 준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소비사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장은 이제 양복의 탄생입니다. 양복도 프랑스 혁명과 상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귀족들 복장, 평민들 복장이 달랐잖아요.
그걸 이제 평등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역사적으로 그토록 유명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 좀 까만 친구들 있잖아요. 피부가. 그러면 하얘지겠다고 저희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요. 단체로 개울가에 가서 때를 밀거나 씻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어렵던 시절이고 목욕을 못하는 시절이라서 여름날에는 학교 근처 단체로 가서 거기서 다 씻었어요. 그때 돌로 밉니다. 돌로 때를 밀었어요. 그럼 하얘질 거라고 막 밀고 그랬어요. 비누에 얽힌 백색 신화들이 있어요. 이 비누를 쓰면 당신도 하얘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더러운 흑인이라는 일종의 신식민주의 상품, 백색 신화를 전파한 식민주의 상품으로 비누를 이야기해놨어요. 20세기 전환기에 남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세수를 했던 한 어린 학생이,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은 백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흑인이잖아요. 불평을 했대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학생은 매일 아침마다 깨끗이 씻으면 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소비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쭉 연재하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을 잘 포착을 하고 쓰신 글도 있어요. 우리도 애국적인 소비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산품 애호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빚값자 뭐 이런 거. 그런 애국 소비운동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토가 미국 우선주의고 바이 아메리카죠. 미국 것을 사자. 그 다음에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서 그런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의 역사는 어땠는지,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 보스턴의 티파티 있잖아요. 갑자기 세금을 올리니까 보스턴 배 타가지고 차를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 식으로 소비에 얽힌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책의 두께에 비해서는 편별로 딱딱 떨어집니다. 1회분, 1회분 나눠서 연재한 거라서요. 그래서요, 굳이 관심 없는 부분은 읽으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직업과 상관된 부분들은 골라서 읽으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지는 게 많았습니다. 이분이 글을 참 재밌게 써요. 맛깔나게 쓰고, 역시 서양에서 학문의 기초가 가장 크죠. 학문의 기초가 근거를 정확히 밝히는 겁니다. 이분 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요,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근거를 정확히 거저오고 근거를 정확하게 배치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글도 이렇게 쓰시는데 강의도 참 잘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저자 소개를 안 보고 저도 빙긋이 웃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서양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서울대 주경철 교수도 계시지만, 우리 연세대 설혜심 교수께서도 그런 쪽에 대한 훌륭한 소개자이고 인도자이고 안내자고 저술가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심 교수님의 소비의 역사, 그리고 올리버 섹스의 파트너셨던 빌 헤이스, 미국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의 언썸니악 시티, 자신의 일기와 뉴욕에 대한 여러 생각들, 그리고 올리버 섹스와 주고받은 여러 대화들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